한 번씩 만나서 제가 쓴 글을 읽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쓴 글을 읽기도 하고 저는 안 읽고 송나 씨가 읽어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글을 더 소리처럼 듣고 싶어서 이런 걸 해보죠. 예전에 저 책이 나왔을 때 낭독을 할 때 읽어주셨는데 그때 너무 좋아서 그런 작업을 더 해보면 어떨까 해서 수달째 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서울을 막상 해보니까 제가 전문 성우가 아니다 보니 이런 무대 형식에서 하는 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괜찮았다고 하는데 저 혼자 막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이거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또 어떻게 시간이 돼서 매주 만나서 합주하듯이 연습을 좀 했는데 과연 오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편하신데 이쪽으로 오세요. 차 타고. 세 분 정도가 안 오셨는데 오실 동안 연주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공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스토리지 부겐필름이라고 해방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일부러 찾아오는 책방인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워크숍 공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막 커피 기구들도 있고 이제 오시기 전에 여기 긴 테이블이 있었는데 책을 만드는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 좀 다양한 책방의 뒷모습 같은 그런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고 창작품들이 거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런 곳이고요. 저는 작년에 스토리지 부겐필름 책방을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멤버십을 진행할 때 1기로 들어가서 1년 동안 이제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고 저는 지금 동대문구에 찻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올 일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이제 오게 됐고 멤버로서 활동하면서는 확실히 그런 소속감도 있지만 제가 주관해서 어떤 모임들을 해봤던 게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고 저의 전문 분야는 차를 이제 같이 공부하고 나누고 마시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새해 시작될 때 차회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종이컵을 드리지만 그때는 도자기에 정성스럽게 모여서 같이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자연스럽게 차는 그 한여름에 마시면 좋은 차인데요. 그 많이 뜨겁긴 하지만 속에 있는 열을 풀어주는 그런 차예요. 차 종류 중에서 경이복차는 정성스럽게 만드는 중국의 차고 지금 올라오시느라고 너무 힘드시지만 공연 듣다가 한 모금씩 하시면 몸도 좀 많이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혹시 4월달에 어쩌다 한 책 보신 분 계신가요? 혼자 오셨어요. 그때는 오후 3시에 지하긴 했는데 햇볕이 엄청 잘 되는 그때 봄이어가지고 오늘은 또 느낌이 되게 다르네요. 제가 태우님 책 나오고 나서 비유집 오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보니까 되게 잘 읽히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좀 신기한 어떤 소설은 유명한 작가가 하는데 읽으면 잘 안 읽히는 글들이 있잖아요. 단어를 너무 어렵게 쓰거나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이었고 첫 번째 책인 비유집 이후에 다작의 아이콘이잖아요. 글을 진짜 매주 써서 와서 이제 출력해서 같이 읽어보고 듣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듣는 그런 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구성은 태우님 글 제가 몇 개 읽고 또 비유집을 제가 좋아해서 이 책을 지난번에 하긴 했지만 여기서 한번 또 읽고 싶어서 그때 소개하지 않았던 글을 하나 읽을 거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네스 바르다라는 프랑스 영화 감독 그
작품을 어떤 평론가가 쓴 글인데 이제 그것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저희가 하는 걸 끝나고 메모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지금 쓰셔도 되는데 느낀 점을 써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어서 어떤 듣다 보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문장에서 끝나기도 하고 혹은 뭐 그냥 단어 하나에서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뭐 오시면서 아니면 계시면서 들었던 문장이나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기괴한 것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같이 모아가지고 또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이게 글이랑 상관이 있어요? 아니 전혀 그냥 근데 저는 이제 좀 정적인 사람이고 태연님도 굉장히 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되게 그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읽는 것도 저희가 몇 번 해보니까 좀 지루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약간 변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차를 하나 넘겨주시면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이 공간 운영하는 분이 오실 거예요. 그냥 오시죠. 안 더워?
하나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처음 읽을 거는 저희가 처음 합주를 했던 날짜가 써있는데요. 그 4월에 제가 많이 절망하고 이러다가 6월 27일 날 여름에 와서 태호님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잘 그려지실지 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알리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쭈뼛대다가 그냥 나왔다. 조금 걸어가다가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발길을 돌렸다. 길거리에 전단지들이 잔뜩 뿌려져 있었는데 내가 아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 너무 모르는 얘기들이라 눈길이 가지도 않았다. 전단지를 낙엽처럼 툭툭 차며 걷다가 뭔가 뭉툭한 게 발에 채었다. 그 물건은 몇 바퀴 구르다 갑자기 세로로 섰는데 얼핏 보니 물고기 인형이었다. 인형을 주우려 허리를 숙였는데 인형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물고기인 줄 알았던 인형은 내 얼굴 모형이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세밀한 부분까지 내 얼굴을 닮아 있었다. 눈 위에 이상하게 난 눈썹이라던가 볼 한쪽에 어릴 적 수두를 앓는 자국 같은 것들이 거의 같은 모양으로 닮아 있었다. 인형을 주워 허둥지둥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길에 서서 마냥 들여다보기가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잠깐 꺼내어 보기만 했다. 어떻게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식탁 의자에 앉아서 다시 인형을 꺼내보았다. 그런데 이번엔 그 인형의 입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머리가 지끈하면서 살짝 열이 나는 것도 같았다. 한동안 인형을 보지 못하고 묻어있다가 다시 인형을 보니 내가 내려놓았던 곳에서 색병 정도 떨어지는 곳에 있었다. 동그란 모양이었기 때문에 입이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 저기까지 굴러간 모양이었다. 나는 개구리나 쥐같이 작은 동물을 잡듯이 그 인형을 조심스럽게 잡아 올렸다. 그러자 이번엔 억! 하고 소리가 났다. 내가 낼 법한 단말마가 내 입과 닮은 인형의 작은 입에서 나왔다. 갈수록 기가 막혔다. 꿈이라고 쳐도 이상한 꿈이었다. 더 가관이었던 건 내가 나도 모르게 으악! 소리를 냈을 때 그 인형이 거의 내 목소리와 같은 볼륨으로 그 소리를 따라했다는 것이다. 자기의 목소리를 자주 들어본 적 없던 사람에게 녹음기에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어눌하고 이상하게 들리는가. 인형의 약간 어눌한 발음이 나를 더 이상 놀랄 수도 없게 했고, 나는 아무렇게나 잡히는 작은 종이 상자에 인형을 넣어두고 다음날 아침을 침묵으로 맞이했다. 밤새도록 멍하게 앉아있다가 새벽에 상자를 다시 열었다. 거의 10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있었는데 이상하게 졸리거나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어제까지 마음을 무겁게 하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말 그대로 구름 위에 뜬 것처럼 어디 모르는 곳에 여행 온 기분이었다.
한 종이 상자는 비어 있었다. 나는 잠을 자는 대신에 업무 시간이 되자마자 어제 하지 못한 얘기를 전하러 나섰다. 어느 때보다 가볍고 정확한 목소리로 할 이야기를 하고 나왔고, 안 그래도 가벼운 걸음이 더 빨라졌다. 길 모퉁이를 도는데 또 전단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나는 전단지 사이에서 인형을 찾는 대신에 옆에 풀밭으로 살짝 돌아서 갔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여기도 있어요. 사람이 뒤에 차 여기 네, 맞습니다. 그 의들에 제목이 없어가지고. 아, 제가 지었어요. 아, 지었어요? 네. 오. 이거 뭐라고 했어? 너무 재밌는 게 자꾸 말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뭔가 얘기를 전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여기 알리고 싶은 얘기들이 있다.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알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게 기타를 많이 치니까 병이 생긴 것 같아요. 연주병이 생겨가지고 글 쓸 때도 연주병이. 정말 글을 많이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합주를 하니까 데드라인이 생겨가지고 안 그랬으면 안 적었을 텐데. 그 송나 씨 차 하시는 데를 가는 길에 쓴 적도 있어요. 버스에서. 그래도 쓴다는 것이 이렇게 한 번 쭉 읽고 녹음한 걸 들어볼 때도 있고, 아니면 잡담을 한참 녹음을 해서 그걸 틀어놓고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말하는 것과 음악의 경계를 없애려고 시도해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제가 뭐라고 해도 그 약간 음악처럼 들리고 송나 씨가 뭐라고 노래를 해도 그게 글처럼 들리면 좋겠다. 한 20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부터 시작이죠. 제 환갑잔치에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 아까 이 글에서 이제 전단지에 있던 어떤 인형을 주었는데 그게 자기를 닮은 수두 작업까지 똑같은 인형이었잖아요. 그 에피소드 중에서 그 내가 하는 소리를 얘가 따라하는 거 그거를 보고 되게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계속 제가 연주가 아니라 말을 하는 거니까 녹음으로 듣는 게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글을 읽을 때 녹음된 거랑 그냥 잡담 나누는 거랑 맞아요. 그런 톤이 되게 달라져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재밌었어요. 근데 아직 20년이 안 돼가지고 이제 1년이니까 이제 1년 돼가지고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기 목소리를 녹음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음성 메모 전화기에 다 있으니까 되게 시덥지 않은 얘기라도 녹음을 해놓고 나중에 들어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데 내 목소리 내가 듣기 싫은데 어떡하지? 근데 그게 결국 제가 음악으로 하는 거랑 징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수다 떠는 걸 녹음을 해놓고 그걸 앨범이랍시고 내니까 사실 그거나 이거나 저희는 그렇게 수다 못 들어요.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면 는다고. 비슷한 맥락의 하나를 더 읽어볼까요? 이거는 8월 8일 날 음. 작업을 한 거고 아마 오시면서 좀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것도 또 얘기를 한참 해야 되네. 그 제가 쓰는 글들의 대부분은 그 글을 쓸 때 제가 처한 환경에서 가지고 오는 글들이라서 풍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의미는 없고 뭐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된다면 좋겠지만 의미를 전달하려고 쓴 글은 아니어서 각자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게 재밌지 않을까. 오셨습니까? 이쪽에 아니에요. 이건 한 명 더 오는 건가? 네 맞아요. 여기 지금 쳐대고 올 거예요. 의자가 서 있으라 할게. 아니 여기 서 있으라고? 의자가 저 뒤에 하나 있었다. 한 분이 더 오시나요? 괜히 큰 것 같아 주신 것 같아요. 아니 딱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두 번째 걸 시작하기 전에. 꼭 이분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가까운. 해볼까요? 네. 홍너 씨가 먼저 읽어보면. 네. 여기도 또 막 얘기를 전한다는 내용이 시작되네요.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수다쟁이. 네. 내가 남에게 들여본 적 없는 이야기라 그랬다. 어떻게든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할 것 같았고 결국 나라는 사람보다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해졌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대한 말들은 했지만 처음에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간혹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정도의 감탄사로 넘어가곤 했다. 구름이 워낙 갑작스럽게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난 줄 알았다.
마침 저녁 노을이 어지럽게 빛을 쏘아대고 있었고 난반사된 빗줄기들이 마치 불꽃놀이를 보는 것 같았다. 사실 머리로는 그게 그저 습한 날씨에 흔한 노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손으로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갖가지 찬사를 쏟아내었다. 골목을 들어서자 짠무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 냄새가 너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썩어가는 쥐들이나 출처를 모르는 우물 웅덩이들이 만들어내는 냄새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평생 그렇게 많은 드럼통을 본 적이 없다. 파란색 플라스틱 드럼통이었는데 단 하나도 원래의 색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 짠무가 가득 담긴 통들이 끝없이 늘어선 모습이 마치 열병식 같았다. 상대를 모르는 적대심이 골목을 가득 메웠고 드문드문 보이는 상인들은 사열을 하러 다니는 장군들 같았다. 어차피 다 죽는다고 하지만 짠무들은 희극보다는 비극을 향해 숙성되는 것처럼 보였고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모여드는 도전자처럼 보였다. 겨우 정신을 잡고 골목을 걷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각 상점의 상인들은 각각 다른 연극을 연기하고 있었다.
드럼통의 열병식이 오버추어였다면 점포보다 완전히 다른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케르초로 시작하는 교향곡 같았다. 다만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몰입한 배역의 주제였다. 다들 끝없는 짱무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몰입도와 배색, 질감과 영향력,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각자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무대에서 선보이고 있었다. 기억할 수 없는 길이에 거리를 한참 걷고 나니 드디어 시장 끝이 보였다. 영원은 처음부터 상대적인 개념이다. 영원 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 오는 유일한 보상은 영생이 아니다. 뭐 얘기해볼까요? 송나씨 작업실이자 공방이 경동시장이라는 서울에서 손가락에 꼽는 사이즈의 시장에 있는데 송나씨 작업실에 가려면 짠무들을 담그는 공장들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여름이니까 그날따라 냄새가 굉장히. 근데 제가 짠물을 정말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성천막국수에 국물이 식사하고 오셨어요? 무 동치미 국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가 그 냄새랑 너무 비슷한 거. 너무 그 여기서 면만 먹으면 성천을 먹는 거랑 다름없겠다 라는 마음에서 쓴 그게 짠무. 제가 가게를 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성신여대 쪽에서 했고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정말 새로운 뭐라 그럴까, 새로운 레이어의 서울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목이 그 짠무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맛있는 요리가. 저는 그래서 짠무도 짠무지만 요즘 여름에 너무너무 더웠다가 좀 좋은 날에 노을이 너무 예쁘게 져서 약간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구름들 그런 것들이 8월에 많았었는데 그 얘기를 쓰셔가지고 좀 많이 그 부분이 이제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거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드럼통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거에 이제 줄 맞춰서 있는 게 오버추어 그리고 그렇죠. 점포마다 완전히 다른 표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스케르초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오버추어는 뭐냐면 오페라 시작할 때 오페라에서 할 곡들을 조금씩 잘라가지고 메들리처럼 보여줘요. 근데 마치 그 늘어서 있는 짠무들이 그런 오버추어를 하는 것 같이 무슨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껴졌고, 스켈리톤은 좀 빠른 악장인데 원래 교향곡의 3악장을 담당하는 빠른 악장인데 시장이니까 호흡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졌어요. 그런 공장에서 짠무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랑 이모님들이 그 손이 보이지 않는 ดึ 이렇게 이걸 하고 계시는데 와 저건 거의 피나바우시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재밌어서 마치 그 골목을 쭉 지나가면 교향곡 하나를 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추석이어서 굉장히 스케일점이다. 맞아요. 진짜 사람도 많고. 과일상들이 박스들이 정말 모든 곳에 박스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좀 재미있었던 게 어쨌든 시장으로 연습하러 오시니까 오실 때마다 장을 보시거든요. 봉지 막. 너무 싸요. 마트보다 상태도 훨씬 좋고 요즘 오이랑 토마토랑 썰어가지고 올리브 뿌려서 이렇게 샐러드처럼 먹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 가면 항상 오이들이 막 그죠, 진짜 싸고. 국내산 오이가 하나에 1,000원. 근데 떨이 때 맞춰서 가셔야 돼요. 한 4시쯤 가면 집에 가고 싶으시기 때문에 싸게 파시더라고요. 맞아. 네, 그런 놀러 오세요. 경동시장에 놀러 오시면 맛있는 게 제가 굉장히 있어야 많죠. 될 텐데. 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없어도 경동시장과 함께 아, 허파 전골 오시면 연락 주시면 시간 맞으면 나가겠습니다. DM 보내주시면 저도 마중 나가겠습니다. 여기 다 DM 보내고 오신 분들이니까 이번에는 독일에서 쓴 독일에서 쓴 독일에서 아침에 시차 적응 실패해서 3시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처음으로 여는 가게가 6시인 거예요. 근데 너무 배고프고 약간 춥진 않았지만 그 뭔가 그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속이 안 풀리는 그거를 해장하려고 새벽에 나갔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열지 않았고, 독일은 이렇게 스프를 추울 때만 먹나 봐요. 그래서 스프라고 앞에 써져 있는데도 안 파는 상황이어서 마트를 갔는데 스프를 사러 갔는데 와인이 너무 싸서 와인을 사가지고 공원에서 먹다가 적은 글입니다. 되게 피드에 사진 막 올라왔었잖아요. 저도 5월달, 6월 초에 독일을 다녀왔는데 다른 도시긴 했지만 둘 다 약간 독일을 지금 너무 좋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많이 안 가. 그래서도 막 되게 신나는 그런 게 느껴져서 앞에 두글과는 좀 다른.
자기 몸집보다 몇 배나 큰 카트를 자전거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계속 내 앞을 지나갔다. 멀리서 가끔 사이렌 소리가 들리긴 해도 이곳은 전체적으로 차분하다. 뜨거운 수프를 한 그릇 먹고 싶었지만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지지 않았다. 와인을 마저 마시고 등이 하얀 까마귀들을 바라본다. 덩치가 크지도 않고 음식에 마구 달려들지도 않는다. 이따금 쳐다보면 어딘가 멀리 보고 있다. 맹금류의 시력이 인간보다 월등하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나에게는 그저 일반적인 몸짓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새들에게는 훨씬 다채롭게 보일 것이다. 시선이 나무로 향하자 나무들이 갑자기 늘어난다. 옆으로, 위로, 저 너머로 갑자기 숲을 만들고 쏟아지는 햇볕으로 검은 잎들을 다른 색으로 치장한다. 어떤 나무들은 이파리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굴다가 갑자기 수만 장의 잎들을 동시에 꺼내어 넣는다. 작은 애벌레 한 마리가 한 가닥 거미줄에 매달려 느리게 공중을 유영한다.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강물 위에 있는 오리 같다.
산 후무스를 양껏 떠먹고 이제는 한쪽 하늘을 완전히 채우고 있는 해를 피해 걷는다. 발을 바닥에서 떼지 않고 뛰는 사람들과 제초기의 공통점은 흐름에 맞서보겠다는 의지이다. 그저 의지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읽으면서도 너무 부러워요. 후무스를 양껏 떠먹고 있는. 다 너무 싸서 아 진짜. 진짜 너무 서울 물가에 우리가 정말 많이 시달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맞아요. 느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음악도 아니고 낭독회도 아니고 알 수 없는 순회 공연. 무언가인데 알수 없는 순회 그런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음악 공연처럼 너무 집중해서 보는 공연도 아니고 그 문학 낭독회처럼 너무 또 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뭔가 좀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몸이 좀 편하게 지내다 가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서 연습할 때 제가 굉장히 덜 쳤었는데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자꾸 힘이 들어. 너무 멀리 벗어지셔가지고 지금 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그만 쳐야 돼 그만 쳐야 돼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네 남은 시간을 좀 더 느긋하게 보내보겠습니다. 제일 좋았던 합주는 술을 마시고 했던 합주가 그렇죠. 힘도 많이 빠지고 읽다가 안 읽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게별씩 먹고 점심 때 합주를 했는데 각 일병씩 했습니다. 그때가 허파전거리였나요? 네. 그 다음에도 있었고요. 소주 노래 저 요즘 안 먹었는데 소주 드시러 오세요. 자꾸 오시라고 그럼 뭔가 건수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번에는 비유집에서 네. 뷰지 저탈리에 판매해 주는 거요. 저 앞에 있고요. 웬만한 여기 계신 분은 다 사셨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친구를 위해서 오늘 새롭게 들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기 QR코드 찍으면 음악 나오는 거 아시죠? 아 그 음악 나오고 CD도 네. 있어요. CD도 뒤에서 팔고 있으니까 원하시면 CD를 얼마에 팔까요? 그때 얼마 팔아요? 10,000원? 그때 10,000원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아니, 만원 받았던 것 같은데. 네? CD를? 네. 아니 책 부록 CD 네. 아, 그 10,000원 받았어요? 그걸 10,000원이나 받았단 말이야? 비싸게 받은 거. 정산이 안 됐을까요?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할아버지가 90이 넘으셨는데 저보다 머리가 까맣고 그 허리, 척추 신경이 조금 불편하셔가지고 오래 못 걸으셔서 그렇지 저보다 산수도 잘하시고 그 막 세계 시사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알고 계시고 저한테 계속 아직도 공대를 가야 하고 사람 기술이 필요한가요? 기술을 배워야 된다. 기술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할아버지 댁에 갔다. 늘 웃는 얼굴이셨지만 요즘은 더 웃고 계신다. 안쪽 방은 늘 할아버지가 여기저기서 가져오신 시계 소리가 80년대 초반 영국 메탈 음악 반주를 한다. 할아버지는 음악을 좋아하시고 집안에 모아두신 CD들을 정리해달라고 하셨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뉴에이지풍의 사인 웨이브로 쌓아놓은 음악을 즐겨 들으신다. 나는 종종 어렵지만 할아버지는 늘 웃고 계시기 때문에 안마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CD를 뒤지던 중 스피드 메탈과 클래식 메탈 앨범이 보인다. 메탈리카가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앨범도 보이고 조용필이 80년대에 일본에서 발매한 앨범도 보이고 내가 예전에 선물로 드린 첫 번째 솔로 앨범도 있다. 할아버지는 듣기 좋은 음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분리수거 할 테니 봉투에 담아 현관에 두라고 하신다. 할아버지 방에 오디오 컴포넌트가 4개 있고 각기 다른 CD를 품고 있다. 나는 한라봉을 거실에 꺼내어 놓고 세배를 한 후 80년대 메탈 CD들을 챙겨 나왔다.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세배하는 명절 스페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태우님 글이 읽기에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페이지 그냥 읽어보시면 그냥 입에 잘 붙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하지 않고 써서.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려운데. 저는 아 그래요? 네, 저도 어려워요. 어느 부분은 되게 쉽게 읽혀져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부분은 좀 판타지적인 글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태우님을 좋아하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 이게 문장이 무슨 뜻일까 막 알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름 해석을 그거를 하게 캐려고 하다 보면 좀 어렵게 사랑이 가로막은 쉽게 읽혀 그저 와인을 한 병 반 먹었을 뿐. 이렇게 적는 것도 사실 연습을 한 건데 그 연주도 생각을 안 하고 해야 들리는 대로 칠 수가 있어서 그런 걸 오랫동안 연습을 하다 보니까 글도 좀 뭔가 이렇게 그 단어들이 주는 그 울림만 있고 의미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그 단어를 나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적어놔도 그냥 전환 같은 거고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어려워. 너무 신기한 게 그 적재적소에 생각지도 못한 단어들을 다 붙이면서 이런 단어를 써? 이런 단어 되게 깜짝 멋있어 놀랄 보이려고. 때가 있어요. 사실 신기해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신기해요. 글을 다자하게 아이콘이기 때문에 금방 두 번째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순서를 갔다가 갈까요? 네, 마무리를 이걸로 하고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텐데 제일 아니 느낀 점 쓰는 거 아니니까 너무 처음 그게 나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거 발표하는 거 한- 제일 싫어하는데. 아니 그냥 한 단어여도 되고 두 단어 세 단어여도 되고 한 문장이어도 되고 문장 이상은 안 적으시면 좋겠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 문장 쓰셔도 그냥 그 잘라서 읽고 아, 생각나는 거 굉장히 짧은 무언가를 적어주시면 송나 씨가 즉흥적으로 그걸 읽어주실 거예요. 그 조합을. 그러면 저는 그걸 듣고 저는 저대로 또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할 생각입니다. 단체 잼 세션. 단체 세션 쉽게 생각하세요. 이걸 뭔가 대단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저희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 단어나 적으시면 아무거나 저도 지금 생각 안 나요. 생각이 안 남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오늘 여기 낯선데 오시면서 보였던 풍경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어떤 색깔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20년 전에 점심 때 뭐 드셨는지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따가 뭐 드시러 가신다던가 좋아하는 색깔 별자리 근데 하늘 되게 예뻤는데 맞아 너무 좋았어. 예뻤는데 점점점 바람도 되게 시원했어. 좋았어. 앞으로 전해주시죠. 오, 오, 좋아.
예. 비행사하는 것은 펜. 다 드셨나요? 잠깐 생각나는 대로 썼어. 아무거나 좀. 아니 다 시인들인가? 보세요. 저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도용하기 좋은 글들이 많네요. 도용하기 좋은 글들. 어떤 분이 사랑을 하시나 봐요. 요 누구야? 신기하다. 저희가 그 글의 소리를 좀 더 소리로 글을 접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글을 읽다가도 점프도 하고 반복도 하고 잘라서 읽기도 하고 뒤죽박죽 읽기도 하고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의 글과 같이 하면 취하지 않아서 잘 될지. 꺼내 쓰는 알코올을 이제 적셔놨던데 해마기관에 묻어있는 알코올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분주함과 노란빛. 멋진 예술가. 너는 왜 그래? 건조하고 생경하다. 버스 안. 앞 창문에서 보이는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자동차 뒷모습들. 까마귀 한 놈이 흩어진다, 산산이. 더 이상 쓸모를 찾지 않기로 했다. 노을. 엄마 보고 싶다. 우리 엄마 말고.
있으면서 집에 가고 싶다. 이 집 말고. 초록과 파랑은 같은 색인가? 간지럽다. 등산을 하려다가 산책으로 바꿨다가 결국 청소를 하고 와인 반 병을 마시고 해방촌 하늘에서 반달을 보았다. 이걸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와인을 반병이나 마셨다. 아, 많이 드셨는데? 이거 찐 것도 있어요. 그 모든 건 다 있긴 했는데 아, 하나에서 좀 생략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왜 그래? 이거 그런 거. 엄마 보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닌 것도 재밌네. 무슨 엄마? 이따가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붙여놓을게요. 좋습니다. 마지막은 제 글이 아니고 드디어 뭔가 말이 되는 글인데 저희끼리는 이렇게 제 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도 조금 어려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남의 글을 읽어보자. 근데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뭔가 일목요연하고 정갈하고 뭐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모든 정보가 쏙쏙 들어오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네스 바르다라는 프랑스 감독님이고 아마 유명한 작품으로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승환이 혹시 기억나세요? 사진 작가랑 같이 찍은 영화인데 저런 걸 좀. 뭐라고요? 저 찾아보겠습니다.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2017년에 개봉한 영화. 오늘 다룰 영화는요, 영화에 대한 글이거든요. 5시부터 7시까지 클레오라는 작품입니다. 쭉 읽어주시는데 영화 한 편을 그냥 다 본 것 같았어요. 장면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진짜 하루에 걸어가면서 이 사람이 마주하는 풍경이랑 상황들을 이제 쭉 보여주는 흑백 영화인데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그런 로드무비 좋아하시면 (1962년) 영화예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거 가위바위보.
그럼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긴 사람이 먼저 이긴 사람이 먼저 좋은 거니까. 하시죠 하시죠. 클레오. 클레오는 클레오. 무엇이 클레오를 불안하게 하는가?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에는 몇몇의 장면에서 특정한 형상이 상징처럼 등장한다. 예를 들어 클레오가 안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무심히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맞은편 상점 안에 놓여있는 아프리카 가면이라든가 길거리에서 마주친 개구리를 먹는 남자, 자신의 팔뚝을 꼬챙이로 뚫은 남자 같은 것들 말이다. 불쑥불쑥 등장하는 이와 맥락 없고 기괴한 도상은 분명 모종의 코드일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지만 도상 해석은 클레오라는 인물을 구성하는 힘을 재배치하는 것에 진력하는 이 영화의 운동성을 생각해보는데 그리 주요한 방법은 아니다. 그 형상들의 영화 내적인 기능은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데 바로 클레오의 마음에 갑작스럽고 큰 불안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 영화에는 끊임없이 클레오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이미지들이 산재한다. 죽음을 상징하는 타로 카드, 깨진 유리, 그리고 친구인 도로시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 이 시선은 클레오를 쳐다보듯 카메라를 향하고 뒤이어 초상처럼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클레오 주변의 여러 얼굴을 보여주는 장면이
교차 편집되어 이어진다. 시선이 담긴 얼굴을 마주하며 불안의 보물이는 피어난다. 클레오는 자신이 큰 병에 걸렸을 것이라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심리적인 정황들은 큰 병에 걸렸음이 확실하다고 아우성이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으로 운을 가늠하거나 화요일에는 새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미신을 확신하는 한 그것은 일상을 구성하는 실제가 된다. 무엇이 클레오를 불안하게 하는가? 클레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정체는 사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보다는 그 병이 자기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망쳐놓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가깝다. 그는 타로 점집을 나와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추함이야말로 곧 죽음이라고 말한다. 죽음은 생명의 부재가 아니라 미모의 부재라는 강변은 영화 초반, 그러니까 클레오가 가발을 벗고 스튜디오를 벗어나 저홀로 길거리에 나서기 전까지 그를 지탱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끊임없이 클레오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미지와 말, 그리고 상황을 가시화시키며 그 힘의 작용 방식과 그것이 작용하는 층위를 탐색한다. 클레오로 표상된 한 여성을 계속해서 근거 없는 불안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것은 이와 같은 이중 구속으로서의 이미지이고, 영화는 실존적인 신체가 이미지를 넘어서는 과정을 전개시킨다. 이 영화의 픽션은 다름 아닌 조정된 힘의 관계인 것이다.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는 클레오라는 하나의 인물만을 쫓지 않는다. 5시부터 6시 반까지의 시간을 총 13개의 지속으로 나누어 클레오와 클레오를 둘러싼 인물들 사이에서 섬세하게 무게중심을 이동한다. 그것은 영화적 공간 안에서 클레오라는 세계를 구성하는 힘의 풍경이며, 클레오는 그 풍경을 거니는 산책자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좌표를 찾아 나선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허탈할 정도로 담담하게 그 사실을 긍정한 것. 그것은 영화가 추동한 조정된 세계의 좌표를 알리는 불빛일 것이다. 여기서 이 영화는 두 가지 의문을 남긴다. 하나는 제목과 달리 왜 7시가 아닌 6시 반까지의 드라마만을 보여주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13개로 나누어진 지속시간은 왜 영화적 공간의 시간이 아닌 실제 지속과 증가적인가이다. 이 두 질문은 모두 시간과 관련된다. 전자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시간의 상상적 여분이라면 후자는 구조화된 영화의 시간임과 동시에 관객의 시간이다.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의 영화적 시공간은 언제나 프레임 밖으로 초과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 영화가 힘의 재배치를 표상하는 것을 넘어 기능적인 것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비춘다. 감사합니다. 앵콜 있어요? 앵콜을 그러니까 이게 앵콜을 할 수 있는 공연인가? 그것도 새로운 시도. 감사합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저희도 사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마음이 맞았는지 옷을 비슷하게 입고. 그러게요. 이미 거기서 맞춰 입고 오신 거 아니었어요? 이미 여기서 성공을 했다고 네. 저 맞춰 입고 오실 줄 알았어요. 똑같아서. 다음엔 신지 않은 태연님 옷을. 그러니까요. 오늘따라 쪼리를 신고 싶지 않았는데 색깔을 다 맞췄어요.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피드백을 주시면 다음 공연 때 반영해서 더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랄한 밤 여기다 적어놓고 가지고 근데 아까 원래 이거를 할 때 서로 읽으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는데 같이 아 자기의 목소리로 네. 다음번에 네.
다음에 도와주세요. 오늘 날을 잡았었잖아요 저희. 그 10월에 16일 날 또 합니다. 놀러 오세요. 성신여대 쪽에서 하겠습니다. 월요일이요? 죄송합니다. 직장인은 못 갔네. 저 그냥 염소 샀어요. 언제? 그래. 진짜? 왜요? 저는 주말에 딴 데 갔다 오느라고. 어. 열심히 해서. 네. 감사합니다. 음.